안녕하세요. 돈 버는 할매 할배 채널에 오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 자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그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현실적인 재테크 정보와 짠테크 노하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황혼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축복받은 시간이어야 합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한 보상으로 걱정 없이 여유를 즐길 자격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의 재정적 불안감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경제 불황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라고 외부 탓을 합니다. 물론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재정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돈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생각 습관, 즉 노화된 사고방식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몇 가지 위험한 사고방식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서서히,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 함정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해도 언제든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8세의 박상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40년간 한 직장에 몸담았고 퇴직 당시 퇴직금과 아파트, 매매 차익금으로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20년은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푸근함은 단 3년 만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인 1억 5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불행은 박 할아버지가 은퇴 후 새로운 일 대신 쉬운 돈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세상의 복잡한 투자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김없이 나타난 것이 옛 직장 동료였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오랜만에 만난 박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박 부장, 자네 은행에 돈 넣어뒀다며? 요즘 물가가 얼만데? 은행 이자가 2%? 그건 사실상 돈을 녹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 형님이 하는 투자인데 매달 3%씩 꼬박꼬박 이자가 나와. 원금은 당연히 보장이지. 김 부장은 마치 박 할아버지에게만 비밀스러운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때 박 할아버지의 뇌 속에서 발동된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내가 왕년에는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라는 과도한 확신 편향이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40년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옛날부터 알던 김 부장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 과시는 박 할아버지가 금융상품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이른바 다단계 금융 사기에 가까운 고수익 상품에 퇴직금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 통장에 찍히는 월 450만 원의 이자는 김 할아버지에게 노후를 찾았다는 헛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이제 걱정 없다는 생각에 잠이 잘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자 지급이 끊겼고 김 부장과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물론 황혼의 평화까지 함께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60대의 위험한 생각 습관들은 무엇이며 왜 박 할아버지는 그토록 쉽게 사기에 넘어갔을까요? 지금부터 박 할아버지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돈 버는 뇌를 젊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박 할아버지 실패의 구조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갉아먹는 3가지 뇌 습관. 앞서 말씀드린 박 할아버지의 뼈아픈 실패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오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돈을 갉아먹는 60대의 치명적인 생각 습관 3가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노후 자금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확신 편향의 함정입니다. 내가 왕년에 라는 오만함과 맹목적 신뢰입니다. 습관의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직감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젊을 때 투자도 좀 해봤지라는 생각은 새로운 정보나 의심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자기만의 벽을 만듭니다. 이는 확신 편향이라고 불리는 심리 오류입니다. 즉,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경향이죠. 박할아버지의 실수 심층 분석해보면 박할아버지가 김 부장의 신뢰를 금융 안전성보다 우선시한 것은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10%가 넘는 월 수익률에 대해 이게 합법적인가? 묻는 합리적인 의심 대신 나도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는 감정적 흥분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맹목적 신뢰를 노립니다. 고령자의 금융 지식이 20대에서 30대보다 낮을 뿐 아니라 사기성 투자에 대한 취약성도 가장 높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금융시장은 의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검증과 시스템만이 통합니다. 둘째, 단기 보상의 유혹은 돈의 속도를 이기려는 초조함입니다. 습관의 오류는 은퇴는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시니어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다는 초조함과 함께 빨리 목돈을 불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전성이라는 노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박할아버지의 실수를 심층 분석해보면 박할아버지는 은행에 연 2% 이자를 돈이 녹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가 나타납니다.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심리가 강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노후 자금은 최소 20년, 30년을 바라보는 마라톤인데 박할아버지는 이것을 단거리 경주로 착각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잊었을 때 고수익이 곧 고위험이라는 진리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정보의 폐쇄성. 내가 아는 것 외에는 위험하다는 고집입니다. 습관의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금융 트렌드를 배우기를 꺼리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방식 부동산, 예금, 지인 정보만을 고집합니다. 이는 금융 문맹을 심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외부의 검증 기회를 차단합니다. 박할아버지의 실수 심층 분석해보면 박할아버지가 사기성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거나 젊은 세대인 자녀들에게 해당 회사와 상품의 합법성을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고집과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심리 때문에 모든 정보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금융은 팀플레이라는 현대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IRP나 ISA 같은 세금 우대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설령 수익이 났더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집이 곧 금융 지식의 빈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즉 과신, 초조함, 고립 때문에 박할아버지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할아버지는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젠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노후 자금을 지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했는지 그 반전의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3. 반전 돈을 지키는 60대의 새로운 생각 습관 3가지. 박상진 할아버지는 1억 5천만 원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사건 후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돈을 잃게 만든 건 시대에 뒤처진 내 머릿속의 생각이었다. 이 깨달음 덕분에 박할아버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설계했고 지금은 잃었던 돈을 만회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새롭게 장착한 돈을 지키는 60대의 3가지 새로운 생각, 습관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첫째, 감정 대신 체크리스트를 믿는 분석적 사고를 훈련했습니다. 개선된 사고는 지인의 말이나 감정적 확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금융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돈에 대한 판단을 철저히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시니어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 때문임을 알고 쓴소리를 하는 정보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실천,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으며 반드시 72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연 36% 수익이면 2년 만에 2배가 되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걸러내는 절대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공신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투자 전에 확인했습니다. 상품명, 운용사, 감독기관의 등록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비정상적 고수익은 100% 사기로 간주한다. 절대 원칙. 내 돈을 뺄 때 언제든 뺄 수 있는 유동성이 보장되는가? 환매가 쉬운가? 교훈. 돈 앞에서는 인간관계보다 시스템을 믿는 분석적 사고가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킵니다. 내가 아는 김 부장이 아니라 이 상품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먼저 따지십시오. 둘째, 목돈 불리기 대신 평화로운 현금 흐름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안정지향적 사고 개선된 사고로 단기간 고수익에 대한 초조함을 버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노후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돈의 양에서 돈의 흐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박할아버지는 현금 흐름이 불안감을 없애는 최고의 약이라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실천은 남은 자금 1억 5천만 원을 월 배당 상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핵심 상품 1. 미국 월 배당 ETF 즉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 상장된 미국 월 배당 ETF에 투자하여 매달 꼬박꼬박 달러 배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 5에서 10%의 안정적인 배당률로 초조함을 달랬습니다. 핵심 상품 2. 리츠 소액으로 대형 부동산의 주인이 되어 월세를 받는 리츠 상품에도 투자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을 추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매달 약 6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심리적 효과.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돈이 녹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졌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배당금 덕분에 심리적 동요가 줄었습니다. 구체적 비교는 박할아버지는 이 전략을 통해 투자의 개념 자체를 바꿨습니다. 돈을 빨리 불리는 도박이 아니라 돈을 지키면서 꾸준히 용돈을 만들어내는 밭농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교훈. 노후 투자는 배당금이라는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다 모든 것을 잃지 말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평화로운 수익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고립 대신 연결을 습관화하는 개방적 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개선된 사고. 자신의 금융 문맹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와 국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개방적 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는 것이 죄다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실천. 자녀에게 재정 상황 공개. 모든 투자 결정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크로스 체크를 필수화했습니다. 내 돈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금 우대 계좌 활용.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IRP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절세를 실천했습니다. 이 계좌들은 중도 해지가 어려워 돈을 묶어두는 효과도 있어 노후 자금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문맹 탈출. 주민센터의 스마트폰 컴퓨터 강좌에 참여하여 증권사 앱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금융 공시를 찾아보는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교훈.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젊은 세대나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는 협력적 사고방식을 습관화하십시오. 이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이 세 가지 새로운 습관을 통해 박할아버지는 노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생각 습관을 젊게, 노후를 든든하게. 오늘 우리는 박상진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실패와 현명한 재기를 통해 돈을 지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습관이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노후 자금을 잃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힌 낡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심어드립니다. 노후 재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3가지 위험한 습관을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내가 왕년에 잘 나갔지라는 과도한 확신.
은행 이자 싫다, 빨리 불려야 한다는 초조함. 내 돈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한다는 고립. 이 세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뇌의 게으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돈을 부르는 60대의 세 가지 새로운 생각 습관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사람 대신 공신력 체크리스트를 믿는 분석적 사고. 단기 목돈 대신 매달 월세처럼 받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안정지향적 사고. 고독 대신 자녀와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개방적 사고. 박할아버지는 이 습관을 장착한 후 잃었던 돈을 만회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 덕분에 초조함은 사라졌고 주변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한 동료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는 너의 생각 습관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합니다. 어르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새로운 습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돈 버는 뇌를 젊게 재설계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만 켜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앱을 켜고 월 배당 ETF를 조회해보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돈을 잃지 않는 생각 습관을 무기로 삼아 풍요롭고 당당한 황혼기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재정적 평화는 곧 삶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돈 버는 할매 할배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재테크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